선생님하고 오늘 전기 파트를 해요. 자, 우리요. 뭐 하는 거냐면 중학교 2학년에 여러분들 1학기 내용에서 배웠어. 우리도 사실은 했어요. 전기를 뭐 하자? 발생시키자. 됐어. 이거 중학교 2학년에 있죠. 몇 단원이에요? 6단원. 아직 2학기 내용이라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는 전기를 뭐 시키자? 발생시키자. 요거 2주에 걸쳐서 합니다. 전기를 발생시키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은 칠판에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가 결론. 모든 물체는 다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요? 됐어요. 자, 그럼 모든 물질이 전기를 띨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모든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뭐가 남니? 원자가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면 된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구조를 보면 왜 모든 물질이 전기를 띨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전기를 띨 수 있는데 그게 원자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뭐가 있고? 원자핵이 있고요. 그래서 그 원자핵을 보면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누구와? 양성자가.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는 누가 있다? 중성자가 있다. 그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있는 공간을 우리가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11번이라는 뜻은 뭐다? 얘는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몇 개 들어있다? 11개 들어있다. 되겠어? 그러면 양성자가 무려 11개 들어있으면 원자핵이 플러스의 전기를 11만큼 띈다. 근데 원자핵만 있다면 그럼 모든 물질들은 다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어야 정상이다. 근데 그거 아니죠. 그래서 물질들은 평상시에 무슨 상태? 중성.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가 바로 무슨 상태이기 때문이야? 중성이죠. 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성을 띨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원자핵 바깥쪽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반대 성질을 띠고 있는 누가 있기 때문이야? 전자가 있기 때문이야. 잘하네. 전자가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 전자가 얼만큼 들어있는 줄 알아? 플러스가 11개면 마이너스가 몇 개? 11개 들어있어. 무슨 상태입니까? 반드시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 상태일 때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자라고 부른다.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일 때만을 우리는 원자라고 부르는 거지 원자 아무한테나 불러주는 거 아니야. 되겠어?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들한테는 원자라고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는 건 반드시 그 아이가 중성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야. 그래서 중성일 수 있는 이유는 양성자와 그래서 전자의 개수가 뭐해서?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뭐해서? 같아서 그래요. 우리 꼬맹이 둘이 이 영상을 봐야 되는데 칠판이 안 보이고 너네 뒤통수가 보이면 안 되잖아. 자, 그렇다면요. 양성자가 11개고 전자가 11개면 중성이네. 그럼 꼬맹아, 남자의 2명하고 여자의 2명을 갖다가 붙이면 몸무게가 반드시 같니? 아니요. 그건 아니죠. 왜? 하나하나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얘네는 양성자가 11개고 전자가 11개면 반드시 중성이래. 무슨 뜻일까? 무게가 강하네. 양성자 하나가 띄는 전기적 세기와 그죠? 전자 하나가 띄는 전기적 세기가 반드시 뭐해서? 같아서 그래요. 되겠어? 그러니까 개수만 같으면 중성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는 무조건 그 안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항상 무슨 상태? 같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해돼? 이해돼?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염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인지 아는 사람? 17번이에요. 그러면 얘는 양성자가 몇 개 있어? 17개 있으니까 전자도 몇 개 있다래요? 17개. 이 상태예요. 원자들은 다. 알겠어?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인데 그러면 내가 물질에 전기를 띠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 균형을 깨트리면 된다고요. 그러면 모든 물질은 다 전기를 뜰 수 있어. 되겠어? 그러면 균형을 깨는 방법은 뭐냐? 이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전자 중에 하나를 없애거나 하나를 더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움직이기 쉬운 게 누구였다고요? 전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가벼워서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되겠어? 가볍기 때문이야. 그래서 쉽게 움직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건 모든 원자 속에 있는 전자를 뭐 시킨다? 전자를 뭐 시킨다?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모두 다 전기를 띠게 합니다. 됐어? 양성자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전기를 띠게 할 수는 없어요. 됐어? 그래서 전자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모든 물질을 전기를 띠게 할 건데 문제는 전자가 쉽게 잘 움직이는 물질들도 있죠. 그래서 전기를 잘 띠는 물질도 있고 전자를 움직이기 어려운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띠기가 어려운 애들도 있죠. 자, 그랬을 때 누가 전기를 띠기 쉬워? 멋진 말로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전기 전도도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기를 띠기 쉬운 물질을 우리 멋진 말로 전기 전도도가 커요 라고 얘기할 건데 그 아이가 누굴까요? 도체라고. 전자를 움직이기 쉬워서 전기를 쉽게 띠는 아이들을 우리가 도체라고 부르고요. 이 도체보다 전자를 움직이기 조금 어려운 애가 반도체. 그거보다 전자를 움직이기가 엄청 어려운 애들을 뭐라 그럴까요? 부도체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 절연체야. 요즘에 이렇게 불러. 같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 중에 주로 누가 도체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누구니? 금속이죠. 그래서 누가 부도체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누구겠어? 비금속이죠. 되겠어?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그럼 반도체는 뭔데요? 주기율표 외웠으면 14족에 속하는 아이들이 반도체야. 누굴까? 탄소나 규소나 점화용 같은 아이들이 그래요. 그중 주로 반도체 만들 때 우리 뭐 쓰겠니? 규소 씁니다. 규소. 되겠어? 이 규소를 과학에서는 규소라고 부르지만 공학에서는 실리콘이라고 불러요. 실리콘. 그래서 반도체 산업단지를 실리콘밸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실리콘은 주로 어디 있게요? 모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에서 뽑아내고요. 저 규소 가지고 또 뭐도 만들게요? 유리창이요. 저 유리창이 규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물질에 내가 전기를 띠게 할 수 있구나. 그 중에서 모든 물질은 다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는데 쉬운 애도 있고 어려운 애들도 있구나. 그 차이예요. 됐어? 그래서 나는 전기를 발생시킬 건데 그러면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A는 중성 상태였고 B도 중성 상태였거든요. 왜요? 그 안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으니까요. 그쵸? 이런 식으로 중성이었는데 나는 한 놈에서 전자를 빼서 다른 놈한테 보낼 거야. 그럼 꼬맹아 얘는 전자를 잃었어. 무슨 전기 띠겠니? 플러스 전기를 띠겠죠. 얘는 전자를 얻었어. 무슨 전기 띠겠니? 마이너스 전기를 띠겠죠. 우리는 플러스 전기를 껴요를 물리에서는 플러스 전하를 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이너스 전하를 껴요. 마이너스 전기를 껴요를 마이너스 전하를 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전기를 전하라고 부르는 것뿐이야. 되겠니?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를 꼈다는 얘기는 이 생기는 전자를 잃었다. 마이너스 전기를 꼈다는 얘기는 얘는 전자를 그런 얘기예요. 전자를 많이 잃으면 플러스가 점점 뭐해지겠어요? 세지겠죠. 하나 잃으면 예를 들어 플러스 1 전하의 세기를 쿨롱이라는 단위로 씁니다. 과학자 이름 따서. 그래서 1쿨롱이라면 전자를 2개 잃으면 플러스 2쿨롱 뭐 이런 식으로 불러. 그래서 전자를 4개 얻었어. 그럼 뭐라고 그러겠니? 마이너스 4쿨롱 이런 의미야. 되겠어? 실제로요. 1쿨롱이 전자 하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1쿨롱은요. 우리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를 쿨롱으로 계산하면 얘는 얼마냐면 양성자 하나가 띠는 실제로 전기적 세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밖에 안 돼. 열나 작아.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야. 되겠어? 그럼 도대체 이 양성자를 몇 개 모아야 1쿨롱이 될까?
이거요. 625, 18개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를 모아야 그 전기적 세기가 1쿨롬이래. 됐어? 전자도 똑같아요. 전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도 625, 18개를 모아야 1쿨롬의 전기적 세기가 돼요. 되겠어? 네. 자, 이런 세기를 우리가 1쿨롬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 하나 움직이면 1쿨롬이 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되겠어?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를 움직여서 물질은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던 전자가 여기에 가서요.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띄었고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띄었네. 그러면 움직여간 전자는요. 여기에 뭐합니까?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두 물질의 전기를 띠게 한 거야. 되겠어? 우리는 전자를 움직여서 전기를 띠게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움직인 전자가요. 지금 그림처럼 한 물체로 이동해 가서 그 자리에 정지된 상태로 전기를 발생시킨다? 그걸 정지된 전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전기를 일으켰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의 물질에서 다른 물질 쪽으로 전자가 건너갔는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방향으로 전자가 계속 흘러가. 그러면서 전기를 띄어. 이건 뭐라 그럴까요? 전자가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전기를 띄어요. 이거를 전자의 흐름. 전류. 그쵸. 흐를 유자 써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류야. 그래서 전류는 전자가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 이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전기를 발생시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정전기와 전류를 배우는 거예요. 이해돼? 책의 구성이 이해가 되니? 전자를 움직이는 게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데 그 중에서 전자가 하나의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이동한 후에 전자가 그 자리에 정지된 상태로 전기를 일으키면 뭐라고요? 그 정전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되겠어? 자, 그중 하나가 서로 다른 물질을 비벼도 그 비비는 순간 두 물질 사이에서 전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마찰 전기를 일으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머리카락을 플라스틱 책받침으로 막 비비면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켜요. 되겠어? 선생님 오늘 머리 자르는데 이 개놈새끼. 네? 진짜요? 아니 그 제이가 말하는 아니 머리 엄청 많이 잘랐는데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어? 전 알아봤는데 말하죠. 저는 알아봤는데 말 안 했어. 못 알아봤어? 모르겠어? 오 신기하네. 엄청 많이 잘랐는데. 자 그래서 전자가요. 선생님 머리카락에서 책받침 쪽으로 이동해 갔다고 치자. 그럼 머리카락은 전자를 잃었네? 무슨 급? 마이너스. 무슨 플러스 급? 플러스 전하를 띄죠. 생각하면서 대답하셔야 돼요. 여기 있던 전자가 이리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전기를 띱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자, 이렇게 마찰 전기는 물질을 비벼서 전자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거나 비빈다고 전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른손 바닥과 왼손 바닥 아무리 비벼도 여기는 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쵸? 마찰 전기는 딱 하나 조건.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끼리 마찰시킬 때만 전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놈은 전자를 잃고 한 놈은 전자를 얻어서 그래서 한 놈은 플러스 전기를 한 놈은 마이너스 전기를 띨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마다 양성자의 개수가 다 다르면 그 안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얘는 양성자가 11개 있으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11이겠죠. 근데 어떤 애는 양성자가 17개 있어요. 그러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17이겠죠. 그럼 내가 막 비벼서 열을 주면 그 열 에너지가 됐어? 이 잡아당기는 힘을 끊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탈출시켜서 다른 쪽으로 주는데 되겠어? 자, A하고 B 중에 누가 끊기가 쉽니? A요.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은 열을 줘서 얘도 열을 됐어? 15만큼 받고 얘도 열을 15만큼 받으면 얘는 15만큼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인력을 끊고 이 새끼는 튀겨 나오는데
얘는 아직 이 인력을 끊을 수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못 끊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 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자를 잃고 얘는 전자를 얻어요. 근데 만약에 얘도 11이에요. 이 새끼도 전자를 잃는데 얘도 잃어서 일로 가요. 이거 정확히 치겠니? 또 앞뒤로. 되겠어? 그래서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빌 때만 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마찰 전기가. 되겠어? 그래서 머리카락과 책받침을 비볐더니 머리카락에 있던 전자가 책받침 쪽으로 가서 둘 다 전기를 띠게 됐습니다. 자, 이때 마찰시킨 두 물질은 반드시 서로 무슨 극을 띈다? 반대의 극을 띄어요. 하나는 전자를 받고 하나는 잃으니까. 됐어? 이래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멋진 말로 못했다 그러니 대전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전기를 띈 물체를 그래서 멋진 말로 대전체약 물체체자 쓴 거야. 그러면 이 대전체가 뛸 수 있는 전하의 종류는 뭐가 있니? 당연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겠지. 그 중에서 플러스 옆에 플러스를 갖다 댑니다. 둘 사이에는 뭐가 작용할까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쵸? 같은 느낌이는.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밀거나 당기는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이러한 전기력이 서로 작용한다. 그랬을 때요,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을 비볐을 때 누가 플러스 되기 쉽고 누가 마이너스 되기 쉬워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쁘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들을 플러스 되기 쉬운 애부터 마이너스 되기 쉬운 애까지를 한 줄로 늘어놓은 걸 멋진 말로 대전열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플러스 되기 제일 쉬운 애가 털가죽. 그래서 첫 글자 따서 털. 됐어? 그래서 되게 많은데 간편 버전으로 외우면 털, 유, 명, 애 요 정도만 외우면 된다 그랬지. 털가죽, 유리막대, 명주원거, 에버나이트 막대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에버나이트 막대는 유리막대처럼 생겨 있는 실험실에서 쓰는 유리막대입니다. 됐어? 자, 그 중에서 털가죽과 유리막대를 비볐다고 치자. 다른 물질이니까 전기는 띄겠지. 이때 털가죽이 무슨 그? 플러스. 유리막대는? 그렇다는 건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니? 지금 털에서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유리막대로 갔다는 뜻이겠지. 되겠어? 자, 그럴까 하면 내가 유리막대와 명주원검을 비빌 거야. 그러면 이때 유리막대 무슨 극이 되겠니? 플러스. 명주원검은? 마이너스. 자, 아까는 유리막대가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플러스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죠. 마찰 전기는 누구랑 비볐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까이 있는 애 100번 비빈 거랑 멀리 있는 애 100번 비볐을 때 띄는 전기적 세기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이거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을 비빌수록 훨씬 움직이는 전자수가 많아요. 그래서 더 센 전기를 띨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마찰 전기고요. 두 번째,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비비는 방법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중학교 2학년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시험 문제였는데. 됐어? 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정전기 유도라는 게 있어요. 정전기 유도라는 게 있는데 내가 전기를 띤 물체 하나가 있어요. 대전체. 됐어? 얘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라고 치자. 그 대전체 옆에 금속고를 갖다 대는 거예요. 금속 도체죠. 전자가 움직이기 쉽죠? 움직이기 쉬운 전자를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전자 그래요.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기를 띠기 쉬워요. 그래서 금속고를 갖다 놓습니다. 자, 맨 처음에 얘는요, 얘 갖다 대기 전에 금속고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돼서 같은 세기로 애들이 흩어져 있겠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꼬맹아, 주인공은 무조건 전자야. 잘 생각해봐. 여기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될까? 넘어가요. 끌려가겠죠. 근데 얘가 넘어갈 수 있을까? 없어요. 다리가 없잖아요. 길이 없어요. 못 끌려갑니다.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쪽 끝에 다 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모아서 여기에 다 이렇게 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지 못해요. 넘어가게 하려면 전선을 연결하셔야죠. 되겠어? 길이 없어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기련아, 졸려오면 일어서서 해. 이거 가지고 가. 안 돼. 네.
근처에 갖다 대는 순간 가까운 쪽은 무조건 무슨 극이 되니? 반대극이 돼요. 되겠어? 먼 쪽은 무슨 극이 되니? 같은 극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전자 여기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여기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정전기를 유발시킨 거야. 마찰시키자.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근데 내가 이 대전체 가 옆에 금속구 A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떨어져 있는 또 다른 금속 B도 있다고 치자. 네. 얘는 어떻게 될까? 얘도 A의 A랑 영향이 있어서 A가 정전기가 유도되기 때문에 얘 때문에 얘도 정전기 유도가 돼. 됐어? 그러니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끌려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뭡니까? 마, 뿔. 또 있어. 어떻게 되니? 마, 뿔. 이 지랄을 계속합니다.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대전체를요, 플러스 대전체 저 녀석을요, 금속구에 갖다 대는데 금속구 두 개를 붙여버려요.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상태로 갖다 대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 얘랑 다를까? 오른쪽에 있던 전자가 그쵸. 여기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죠. 왼쪽에서 그러니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모여있고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모여있고 여기 플러스고 이렇게 될까? 아니요. 아니요. 이 전자가 건너가 버려요. 건너가 버려요. 이렇게. 되겠어? 건너가기 때문에 전자도 여기에 연결되죠.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기 때문에 얘는 온통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띄고요. 얘는 뭘 띱니까? 플러스를 띄어요. 되겠어? 그래서 C 금속구는 온통 마이너스예요. 됐어? D 금속구는 뭐를? 플러스를 띱니다. 근데 금속구를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 건너가요. 그러면 반반 쪼개가지고 이렇게 C가 여기 D가 반반 쪼개질까? 마이너스 뿔 D 반쪽이 여기 있던 전자들이요 다 이쪽으로 끌려가죠. 마이너스 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죠. 됐어? 그러면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될까요? 플러스 이게 중성입니다. 중성. 아나 중성 이게 중성입니다. 이게 뭐가 될까요? 플러스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돼요. 양 끝단만 전기를 띄는 거야. 양 끝단만. 알겠니? 양 끝단만 전기를 띄어. 알겠어? 가운데 있는 그냥 중성이에요.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두 개를 붙였더니 어쨌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건 이해가 돼? 네. 오케이. 자, 이 상태로요. 이 둘도 얘네처럼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래놓고 둘을 동시에 대전체를 치울 겁니다. 여기에 있던 플러스 대전체를 동시에 치운다. 여기도 치운다. 그럼 어떻게 될까? A랑 B는 다시 전제가 섞이고 이게요. 중성적이요. 마이너스가 드글드글 보여져. 생각해볼래.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좋아하기 싫어요.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얘 때문에 끌려오잖아. 네. 근데 얘가 없어지면 붙어 있을까? 다시 오른쪽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얘 어떻게 될까요? 중성 그냥 중성으로 바뀌죠. 얘 어떻게 될까요? 중성. 중성으로 바뀝니다. 얘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마이너스 잠깐만요. 얘 중성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건너갔잖아요. 근데 떨어뜨려 놨잖아요. 이 대전체를 치워도 얘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건너온 전자가 못 갑니다. 다리가 끊어져서. 그러니까 얘를 대전체를 치워도 여전히 마이너스, 얘는 여전히 플러스인 상태 유지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지은아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정전기를요. 됐어. 우리는 정전기를 이용해서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종이처럼 보이는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종이에요. 비금속이에요. 자, 거기다가 대전체를 갖다 대면 둘 다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여기가 무슨 급? 마이너스, 여기가 무슨 급?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러면 얘하고 인력이 생겨서 끌려갈 거 아니니? 그랬을 때 얘가 중력보다 인력이 세다면 끌려가서 붙겠죠. 근데 붙은 후에 A는 붙자마자 다시 내려와. 근데 B는 계속 붙어 있어. 획대가 달라. 누가 금속일까? B가 금속. B 금속 A가 A가 금속이에요. B가 비금속이에요. 왜냐면 A라고 하는 I는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여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였는데 이렇게 붙는 순간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다 끌려 올라갑니다. 되겠어? 그래서 붙이는 순간 얘가 플러스면 얘도 또 뭐가 되니? 플러스. 그럼 플러스하고 플러스 사이에 뭐가 되니? 천명. 그래서 밀어버려. 됐어? 금속은 대전체랑 붙는 순간 대전체와 같은 극이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천명 때문에 밀립니다. 알겠어? 근데요. 비금속은 좀 달라. 정전기 유도는요. 금속에서 대전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비금속은 어떤 줄 아세요? 비금속이라고 하는 부도체는요. 사실은 자유전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전자가 없어요? 그런 황당한 얘기를. 됐어? 얘네들도요. 전자가 있는데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요. 원자 속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밖에 없어요. 원자 속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밖에 없어서 얘는요. 그냥 이 자리에서 뺑글뺑글 돌고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비금속은 자유전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이 새끼가 막 이리로 가고 막 이럴 수가 없단 말이야. 되겠니?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대전체,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는 순간 얘가 흘려갈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막 뺑글뺑글 돌던 아이가 플러스에 가까운 쪽으로 회전해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되겠어? 자, 플러스에 가까운 쪽으로 회전해서 마이너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의 힘을 상쇄시키느냐고 정적 성질을 붙이고요. 양 끝단에 있는 애들은 성질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근처에 갖다 대면 가까운 쪽이 무슨 그? 마이너스. 원쪽이 뭐? 플러스. 띄는 건 결과적으로는 금속과 비금속은 똑같습니다. 됐어? 하지만 전기를 일으키는 과정을 다르죠. 얘는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간 게 아니고 그냥 회전만. 됐어? 회전 방향을 비틀어준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비금속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비금속 주변에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전기를 띄게 하는 현상을 이걸 정전기 유도라고 안 하고요. 얘는 자유전자가 움직여서 전기를 띄는 걸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금속한테만 쓰는 단어야. 비금속이 이렇게 돼서 전기를 띄는 걸 우리는 유전 분극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표현해. 유전 분극. 그래서 이걸 모국에서는 실제로 수업을 합니다. 일반 중학교에서는 안 하지만 모국은 여기까지 수업을 합니다. 되겠어? 유전 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종이도요. 얘 때문에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이렇게 됐을 거야. 그치? 근데 갖다 댔을 때 여기는 전자가 이리로 흘러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얘 못 움직이니까요. 되겠어? 그래서 그대로 마이너스 플러스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을 우리가 구분할 때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의 차이점을 여기서 구분해요. 이해하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뭐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가 검전기라는 아이가 있어요. 검전기. 그래서 검전기는요. 이렇게 금속판과 금속박으로 되어 있고요. 얘가 넘어지지 않고 잘 서 있을 수 있게 부도체인 유리통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이걸 통틀어 우리가 검전기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이 먹대대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금속으로 만든 판때기 금속판이라고 불러요. 됐어? 그리고 밑에 있는 금속 막대기 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금속박이야 이렇게 불러요. 되겠니? 자, 근데 통 속에 있던 아이들을 꺼내면 얘네들은 맨 처음에 중성입니다. 중성이면 이 금속박과 이 금속박 사이 그 금속박이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니? 중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개가 그냥 축 처져서 마치 한 가닥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겠어? 이 상태야. 자, 이 상태인 검전기를 이용해서 내가 뭘 할 건데 이름 자체가 답이에요. 얘는 뭐냐면 다른 물질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기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검전기 옆에다가 왼쪽 겨드랑이에다가 100번쯤 비빈 숟가락 하나를 갖다가 댔다고 치자. 에이, 이 새끼 저기 뛰었을까 안 뛰었을까? 되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쵸? 뛰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진짜 그런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고 쓰는 게 검전기예요. 근데 이 검전기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위아래가 무조건 같은 극으로 전기를 띄고 있을 때만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뿔뿔이던 마마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같은 극일 때 내가 얘가 전기를 꼈는지 안 꼈는지 모르는 어떤 애를 갖다 댔어. 근데 이 새끼를 갖다 대니까 다리가 갑자기 와 더 벌어져 얘병아 씨. 더 벌어졌다는 얘기는 보면은 기억다리와 니은 다리 사이에 청력이 뭐해졌다는 얘기일까? 세진 이유가 뭘까? 플러스의 세기가 점점 뭐해졌어? 세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전하고 두 개씩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얘네는 어디서 온 거야? 위에서 밀려온 거야. 맞아? 네. 위에서 왜 밀렸을까? 이 새끼가 밀렸을까? 이게 무슨 극일까? 플러스. 이게 무슨 극일까? 플러스. 플러스죠.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죠. 청력. 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리가 더 벌어진 걸 통해서 같다장애는 검정기와 같은 극을 띠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첫 번째요. 이 검정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검정기에 A라는 물질을 갖다 댔을 때 이 물질 전기 띄었어 안 띄었어? 거짓말. 대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전기 띈 거야 안 띈 거야? 이거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전기를 꼈다면 너는 무슨 극이야? 플러스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야? 라고 하는 전하의 종류도 판단해 주죠. 그 중에서 갖다 댔을 때 더 벌어진다면 검정기와 대전체가 무조건 무슨 극이라는 얘기야? 같은 극이라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A가 아니고 B라는 다른 물질을 갖다 댔더니 다리가 오므라들어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 다른 청력이 약해졌다는 얘기죠. 약해지는 이유는 여기 있는 플러스를 다 끌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왜 끌고 올라갔을까? 얘가 무슨 부위일까? 마이너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다리가 오므라든다는 얘기는요. 갖다 댄 아이가 반대극이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럼 선생님 더 벌어지던 오므라들던 얘는 전기 뛰었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럼 전기를 안 뛴 애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안 움직여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 근데 A를 갖다 댔을 때 더 벌어졌는데 원래 위치보다 1cm 더 벌어졌어. 근데 B를 갖다 대는데 오므라들었는데요. 1.5cm 오므라들었어. A가 센 전기를 띠고 있을까요? B가 센 전기를 띠고 있을까요? 네. 전하를 더 많이 움직이게 한 B가 더 센 전기를 띠고 있다는 얘기죠. 되겠어?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전하의 뭐를 확인할 수 있다? 세기를 비교하려는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검정기는요. 어떤 물질에 이 세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검정기입니다. 되겠어? 이해되겠어? 네. 잠깐만 끊었다가요. 빨리 정신 차리시고요. 잠깐만 끊었다가 전기 파트 연결해 갈게요.